10문제씩 수학 실력을 다져주는 수학 다지기 2075 3주차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네 자릿수를 두 자릿수로 나누고 그리고 거기에 263을 더하는 나눗셈 덧셈 혼합계산이로군요. 그쵸? 수를 보고 생각을 잠시 해볼까요? 앞에 있는 나눗셈에 있는 나누는 수, 나누어지는 수는 다 짝수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부피를 줄여서 작은 수로 나눗셈을 해서 몫을 구해보도록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시작해보죠.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조금 나눗셈을 간단하게 해볼까요? 라는 제안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했듯이 나눗셈의 몫은 분수고요. 그렇죠? 나눗셈의 몫은 분수. 예를 들어 6 나누기 2를 2분의 6으로 쓸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리고 얘는 약분, 분자 분모를 공약수로 나눠서 2로 나눠서 3 이렇게. 나눗셈의 몫은 분수. 그치? 그렇다면 나눗셈은 분수의 성질을 같이 갖고 있다. 그죠? 분자 분모를 2로 나눴을 때, 공약수로 나눴을 때 몫과 여기 있는 나누어지는 수를 2로 나누고 나누는 수도 2로 나눴을 때 몫은 같지 않겠나요? 같겠죠?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큰 수 나눗셈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작은 수로 나누는 게 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은 얘를 2로 나누겠다는 거야. 짝수라서 그래. 짝수라서 2, 7에 14, 2, 9, 18, 2, 9, 18 해서 이렇게 좀 작은 수로 만들어서 나눌 생각입니다. 물론 나눈 다음에 263은 더해줘야겠지. 선생님이 수를 가지고 자꾸 나눠도 보고 곱해도 보고 뭐 곱셈식으로 갈라도 보고 분해도 해본다는 거지. 분해도 해보고 결합도 시켜보고 자꾸 하고 있죠. 수에 대한 감각도 기르고 또 계산을 쉽고 빠르고 편리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수를 보면 생각해봐 하죠.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처럼. 그러면 799속에는 47이 몇 번 들었을까? 799속에 47. 이제 수를 좀 간단하게 작은 수로 바꿔놔서 나눗셈도 좀 쉬워지지 않았나요? 자, 790속에 47은 10번 들었어서 몫의 15 자리에다가 10번이라고 해주고 470을 뺀 거죠. 그러면 320 남고 9까지 내려와서 이제 몫의 1의 자리를 결정해야 돼. 329속에는 47이 7번 들었을 것 같아. 왜? 저 끝자리가 9잖아. 329. 그러면 77에 49.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어머 똑 떨어지네. 이렇게. 수를 보면서 자꾸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하면은 쉬워지니까요. 자, 그러면 17 더하기 263 해서 계산이 끝났네요. 그쵸? 17과 63은 80보수네요. 그죠? 그래서 280. 네. 나눗셈을 약분을 이용해서, 그쵸? 좀 더 간단한 방법으로 계산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볼까요? 네. 봅시다. 두 번째 문제는 이번에는 소수 뺄셈, 소수 곱셈, 소수 곱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계산이로군요. 자, 어떤 재미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볼까요? 일단은 곱하기를 먼저 하고 빼기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죠? 항이 이렇게 계산하는 단위, 항이 하나, 둘인 거야, 그치? 그래서 곱하기 먼저 하고 곱하기나 나누기는 묶음으로 생각하라고 했죠?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니? 선생님은 이번에는
31.1을 좀 갈라서 생각해 보려고. 30과 1.1로 갈라서 생각하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90.4는 나중에 계산할 수니까 일단 두고요. 그 자리에다가 여기 있어. 기다리다고 놔두고요. 선생님이 30과 1.1로 31.1을 갈라보고 싶다고 했잖아. 그래서 왜 갈라보고 싶냐고? 좀 쉬워질까 봐 그래요. 그러면 30 곱하기 2.7을 먼저 계산할 생각이거든. 30 곱하기 2.7은 있잖아. 30이 3 곱하기 10이잖아. 거기다가 2.7을 곱한다고? 그래, 좋아. 그러면 얘가 곱하면 27 아니니? 27의 3배잖아. 27의 3배니까 뭐예요? 81이죠. 우리는 되게 분배 법칙 많이 쓰잖아. 분배. 괄호 안에 있는 것에 2.7을 각각 곱해서 이번에는 빼야 되니까 각각 빼면 되겠잖아요. 그렇죠? 응. 그러면 1.1 곱하기 2.7도 계산해서 저기다 쓸 건데 봐봐. 우리 11단 해본 적 있지? 11단. 여기 소수점이 일단 없다고 생각하면 돼. 그치? 소수점이 없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지금 1.1이라고 하는 거는 11 곱하기 10분의 1이잖아. 그리고 2.7은 27 곱하기 10분의 1이고. 그래서 이 10분의 1 계산은 100분의 1로 곱해서 나중에 생각하고 11 곱하기 27을 먼저 하겠다는 거지. 그럼 100분의 1이 되니까 소수 두 자리 만들어주면 되지. 소수 곱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이제 없죠. 11 곱하기 27은 270에 27을 더한 거니까 쉬워지지 않아요? 그렇죠? 297이잖아. 근데 그것에 100분의 1이니까 2.97을 빼면 되겠다, 그치? 응. 어때? 좀 재미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계산하니까 90.4에서 81을 뺀다고? 그러면 9.4가 남겠지. 그리고 9.4에서 2.97을 뺀다고? 소수 뺄셈은 어떻게? 소수 뺄셈은 자리값. 모든 뺄셈은 자연수 뺄셈이든 소수 뺄셈이든 자리값을 지켜주면 되겠지. 자리값을 지켜주지. 가끔 실수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소수 두 자리를 빼는데 소수 두 자리가 아니잖아. 첫 번째 수가. 그래서 두 자리처럼 자리를 비어있는 자리에 0을 써주면 어때? 계산하기가 더 수월해졌지. 그리고 받아내리면 안 해도 되지. 왜냐면 3을 빼고 0.03을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이제? 미리 좀 많이 빼버리면 되잖아. 3을 빼면 3을 뺄래. 3을 빼면 6 남잖아. 그리고 3을 뺐으니까 0.03만큼은 돌려줘야지. 그지? 그러면 6.43이 되었어요. 그죠? 네.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수학 계산법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연수를 가르고 모으고 분수도 가르고 모으고 소수도 가르고 모으고 하면서 수를 갖고 놀았던 것들을 이런 데 써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치? 자,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요. 분수 나눗셈 그리고 덧셈 뭐 골고루 우리는 자연수 혼합 계산하다가 소수 혼합 계산하다가 이제 분수 혼합 계산을 하게 되었군요. 자, 분수 나눗셈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죠? 우리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건데 분수 나눗셈은 분수 곱셈과 우리 이제 분수 여기 사칙연산에 분수 곱셈과 나눗셈이 나오고 덧셈 뺄셈도 섞여져서 막 이제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분수 곱셈과 나눗셈은 이렇게 나눗셈을 곱셈으로 만들어서 계산하고요. 그죠?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지? 좀 이따 다시 한번 복습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분수 곱셈 나눗셈을 할 때는 가분수를 이용합니다. 가분수를 이용하고, 가분수로 다 만들고, 그리고 약분해서 간단하게. 예. 그리고, 음, 가분수로 만들고, 약분해서 간단하게. 그리고 분수 곱셈 나눗셈 말고 분수 덧셈 뺄셈. 덧뺄셈을 할 때는 가분수로 하면 굉장히 수가 커지면서 어,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분수 덧셈 뺄셈을 할 때는요. 대분수로 만들었어요. 대분수로 만들어서 통분을 해서 계산하면은 더 수월하죠. 네. 어렵게 하다 보면은 계산이 틀릴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되도록이면 쉬운 방법을 찾아서 계산해 보자는 얘기예요. 자, 분수 나눗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가분수로 고치자고요. 약분되면 약분하고요. 그럼 가분수로 고쳤더니 얘는 4분의 11이잖아요. 그리고 나누기 얘는 3분의 4잖아요. 그렇군.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앞에서 나눗셈 있잖아. 나눗셈. 소수 나눗셈 하면서 나눗셈의 몫은 분수야. 그러면서 뭔 얘기를 했느냐면 나눗셈의 몫은 분수야. 그래서 분자와 분모의 같은 수를 나누어도 몫이 안 변해. 같은 수로 나눠도 몫이 안 변해. 같은 수로 곱해도 몫이 안 변해. 물론 0은 아니어야 되지. 그거를 분수에다도 똑같이 적용하면 돼. 자연수에 했던 거를 소수에도 분수에도 똑같은 수의 계산이기 때문에 똑같이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얘는 더 쉬운 방법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다 곱하기 4분의 3을 한 거지. 왜? 나누는 수를 1로 만들려고. 1로 나누는 건 너무나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도 그렇게 똑같은 수를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은 수를 곱한 거야. 그래서 약분해서 1로 진짜 만들었어. 그렇지? 1로 만들었어. 분자 분모가 1밖에 안 남았잖아. 그랬더니 나누어지는 수가 이제 어떻게 됐어? 4분의 11 곱하기 4분의 3이 됐죠. 응? 그럼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면 4, 16분의 33 이렇게요. 그러면은 이제 뭐 하면 돼? 그러면 2를 생략하면 되지. 그치? 2를 생략하면 되지. 요거 생각 안 해도 되겠어. 생략해도 되겠어. 그쵸? 그럼 계산이 간단해지잖아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가분수는 대분수로 고쳐줄게. 제 그리고 8분의 7, 16분의 14로 통분했어. 맞지? 분수 덧셈 뺄셈은 대분수로 고쳐서 통분해서 계산합시다. 분수 곱셈 나눗셈은 가분수로 고쳐서 나눗셈은 이렇게 곱셈으로 고쳐서 약분하고 정리하면 돼요. 자, 그렇다면 바다 원림도 없고 쉬운 계산이 됐네요. 16분의 15, 2와 16분의 15 이렇게. 됐죠? 네. 계산할 때도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런 계산을 하는지, 또 더 쉬운 방법은 없는지. 또 혼합계산 나왔다. 그치? 이번에는 소수, 곱셈, 뺄셈 혼합계산인데, 얘는 등식이야, 등식. 등호가 있고, 왼쪽에 식이 있고, 오른쪽에도 그 결과가 나와 있어.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대. 우리 이거 했지, 지난 시간에도. 양팔저울을 생각해. 양팔저울이 균형을 이루고 있어. 평형을 이루고 있어. 양쪽이 똑같대. 그렇다면 양쪽에 같은 수만큼을 더해주거나, 덜어내거나, 아니면 같은 수로 나눠주거나 같은 수로 곱해줘도 역시나 똑같지. 원래 똑같았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어. 그랬지.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또 얘기 좀 할 게 있어서 선생님이 자료 화면을 또 하나 만들었는데 여기 좀 봐봐. 우리가 4의 배수 찾는 법을 본 적이 있을 거야. 오늘 이 문제에다 이걸 한번 써먹어 보려고 그래. 4의 배수는 4 곱하기 25가 얼마지? 4 곱하기 25가 2 곱하기 5가 10이잖아. 그치? 그러면 4 곱하기 25는 2를 2번 곱했고 5를 2번 곱했으니까 짝꿍을 만들어주면 10 곱하기 10이네. 이거 100이잖아. 그치? 그러면 4에 25를 곱한 거는 100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4 곱하기 25가 100이야. 25 곱하기 4는 100이야. 그렇다면 100의 배수는 모든 100의 배수는 다 4의 배수가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모든 100의 배수가 4의 배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그렇다면 100의 자리까지
얘가 지금 1000원짜리, 여기는 100원짜리, 얘는 10원짜리, 얘는 1원짜리. 이게 자리값을 가진 네 자릿수인데 100원짜리, 100의 배수는 다 4의 배수구나 25의 배수인 거야. 4의 배수이면서 25의 배수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볼 필요도 없어. 4의 배수인지 아닌지 따져볼 필요도 없어. 무조건 4의 배수야. 그지? 몇 백까지는 무조건 4의 배수. 그럼 4의 배수는 여기 두 자리만 보면 될 일이지. 그치? 이 두 자리가 4의 배수야. 그러면 틀림없이 4의 배수. 이 두 자리가 25의 배수야. 그러면 틀림없이 25의 배수인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어떤 큰 수라도 이렇게 뒤에 두 자릿수만 보면 되는 거죠. 얘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만 보면 돼. 4의 배수를 찾는 방법이 이렇게 쉬워요. 우리는 배수 판별법도 사실은 아마 2번 이상 우리 다 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면 4의 배수, 4의 배수 만들어 볼까? 3200 15자릿수를 모르고 1자리가 6이래. 얘가 4의 배수가 되려면 이 자리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4의 배수가 될까? 일단 16 가능하겠죠, 여기. 16 가능하겠죠. 4, 4, 16이니까. 또 26은 안 되겠는데 36 가능하지. 36. 그지? 또 46은 안 돼. 56 가능하지. 66은 안 돼. 그죠? 76 가능하지. 여기 76, 86은 안 돼. 96 가능하지. 그래서 이렇게 5가지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5천이 아니네. 5만 400 얼마인데 5만 400까지는 무조건 4의 배수라서 어디만 보면 된다? 그때 두 자리만 보면 된다. 그때 두 자리를 여기에 뭐를 넣으면 4의 배수가 된다? 4의 배수가 된다. 보죠. 여기 들어가는 수는 일단 12가 되겠군요. 그죠? 12. 그 다음에 22는 안 돼. 32, 42 안 돼. 52, 62 안 돼. 72, 82 안 돼. 92 이렇게. 이렇게 5가지가 가능한데 자, 끝자리가 0이야. 그러면 여기까지는 볼 필요도 없어. 100의 자리까지는 무조건 뭐니까? 4의 배수니까. 그렇다면 15자리에 10은 안 되지만 20 가능하죠. 20, 30 안 돼. 40, 50 안 돼. 60, 70 안 돼. 80. 이렇게 4가지가 가능하네요. 그렇죠? 자, 또 17,300하고 1의 수가 4야. 15자리 수를 몰라. 그렇지만 얘도 4의 배수를 만들려면 어떻게? 100의 자리까지는 안 봐도 돼. 끝에 두 자리만 보면 돼. 그러면 14는 아니고 24 4의 배수. 34인데 44 4의 배수. 54인데 64 4의 배수. 74인데 84 4의 배수. 이렇게 4의 배수를 알아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지? 좋아. 자, 그러면은 사실은 이 4의 배수라고 더불어서 뭐도 생각할 수 있냐면 8의 배수도 같은 방법이야. 사실은 8의 배수도 그렇게 찾을 거야. 어떻게? 8의 배수도 알고 봤더니 뭐야? 4 곱하기 25가 100이라고? 그렇다면 8 곱하기 여기 봐. 4에다 2 한 번 곱하고 25에다 5 한 번 더 곱해서 8 곱하기 125를 만들면 1000이 되죠. 그러면 1000자리 이상은 무조건 8의 배수거나 125의 배수인 거야. 그지? 그래서 1000자리 이상은 볼 필요도 없어. 8의 배수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끝에 세 자리만 보면 되는 거지. 끝에 세 자리가 8로 나눠져? 그러면 이건 8의 배수가 틀림없어. 그런 말이야. 자, 그럼 그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 그 다음 문제 해결해 보려고 선생님이 그러는 거야. 자, 이 문제는 아까 얘기했지. 등호가 있는 등식의 성질을 일단 이용할 생각이에요. 어떻게 해요? 등식은 양변이 같아요. 양변이 같아서 양변이 같아. 양팔족을 생각하면 되지. 양변이 같아서 똑같아서 같은 수만큼을 더해주거나 덜어내거나 해도 역시 똑같아. 그런 얘기지. 그치? 그래서 요거 생각하자고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문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게 뭐죠? 이거지, 이거. 얘가 주인공이야. 이 문제의 주인공. 그죠?
어떤 수를 구할 거야. 그런데 어떤 수를 남겨두고 나머지는 다 하나씩 하나씩 사라지게 없애줄 거야. 어떻게 해요? 16.8이 모자라다고? 그럼 16.8을 양쪽에 더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채워져서 얘는 없어지겠네. 그러면 여기다가도 16.8을 더해주면 되겠는데? 이렇게. 네, 하나 해결했지, 하나. 그럼 네모 곱하기 6.4는 이제 얼마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21.76이 된다는 사실을 알았지. 자, 여기서 아까 우리 4의 배수 판별법 한번 써먹어 보려고. 8의 배수 판별법을 써도 좋은데 4의 배수부터 한번 연습해보고 다음에 또 다른 문제 나오면 8의 배수도 해보고 이렇게 하죠. 사로 나누고 또 사로 나누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에요. 보자. 또 먼저 10배를 해볼 생각이야. 소수 계산은 왠지 불편해. 그래서 양쪽에 10배를 할 거야. 10배 하고 얘도 10배, 10배, 10배. 그치? 10배 하면 수가 커지니까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잖아. 이 상태에서 해볼게. 이 상태에서. 64는 4의 배수네. 얘도 4의 배수잖아. 그래서 4로 나누는 4, 1은 4, 4, 6, 24. 4, 5, 20, 4, 4, 16. 소수점 땡 찍고 4, 4, 16. 봤더니 어머나 4로 또 나눠지는 수네. 그치? 그럼 한 번 더 나누겠어. 그러면 4로 또 한 번 나눠볼게. 얘 4로 나눌게. 4, 4, 16. 얘도 4로 나눌게. 왜? 뒤에 4, 4가 있잖아. 4의 배수잖아. 그래서 4, 1은 4, 4, 3, 12. 소수점 땡 찍고 4, 6, 24. 그러고 봤더니 4로 또 한 번 나눠지는군. 자, 그러면 한 번 더 나누겠어. 4, 3, 12, 4, 4, 16. 이렇게.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 네모에 들어갈 수 3.4를 찾았는데 이번에 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로셈으로 해가지고 물론 21.76을 6.4로 나누겠어 해가지고 이렇게 차근차근 나눠도 돼요. 나눠도 되지만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사의 배수가 어떤 수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딱 봤더니 사의 배수군 8의 배수가 보이면 8의 배수군 하고서 이렇게 양쪽을 똑같이 나누어서 등식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 또 이렇게 번거롭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싹싹싹싹 지워가면서. 지워가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속이 시원해지잖아. 그치? 자, 그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배운 걸 늘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800원은 2,000원에 몇 할이니? 우리 지금 할푼리 하고 있지. 자, 몇 할? 얘는 비율이죠. 비율. 비율이라는 게 뭐야? 전체 중에서 얼마를 차지하는지 묻는 거지. 전체 중에 얼마큼 차지하고 있어? 차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야? 말이야. 여기서는 뭐야? 2,000원이 기준이야. 전체가 2,000원인데 그중에 800원은 어느 정도가 되는 거야. 전체에서 어느 정도 되는 거야. 그런 말이지. 그래서 우리 이 문제를 이제 얘는 비율이라고 하고요. 몇 할, 몇 푼, 몇 미, 몇 퍼센트 이런 거 비율이죠. 그 다음에 2,000원이 기준이니까 얘를 기준량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다음에 800원에 대해서 알고 싶잖아. 얘는 비교하는 양이라고 우리는 이제 써주고 이름을 불러주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얘는 비교하는 양 800원이 어느 정도 되는 거야? 전체 중에서 이걸 묻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기준량의 비율을 곱해가지고 비교하는 양을 구하거든요. 그렇죠? 그럼 곱셈식으로 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비율을 모르잖아. 비율을 모르면 어떻게 하면 돼? 좀 전에 우리 했지 등식. 이거 등식이잖아. 등호가 있는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에 있는 이런 식 양팔여울 같은 이런 식은 어떻게 해줘? 기준량으로 양쪽을 나눠버릴 거야. 기준량으로. 그러면 비율은 비교하는 양 나누기 기준량이 될 거 아니야. 그런 방법으로 또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 똑같은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해볼게요. 이제 해봅시다. 같이. 자, 여기는 2,000원에 그냥 곱셈식으로 쓴다면 이런 거라는 거야. 2,000원에 비율을 곱했어. 어느 정도인지 몇 할인지 몰라. 비율을 곱했더니 그 결과가 800원이 나왔어. 얘기죠. 2,000원? 예, 양쪽에서 나눠버리고 싶어. 그치? 그러면 네모는 800을 2,000으로 나누면 되겠어. 이거잖아. 그치? 자, 예, 나누면 되지. 나누면 어떻게? 100으로 나눌 거야. 20분의 8이 남았네? 그렇다면 또 2로 나눠지지. 물론 4로도 나눌 수 있지만 지금 할푼일을 구할 거라서 일부러 분모를 10으로 만들려고요. 2로 나눌 생각이에요.
분자분모를 다 2로 나눌 거예요. 그러면 10분의 4가 되죠. 그치? 그러면 10분의 4는 4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쵸? 아유, 오늘은 되게 중요한 것들을 막 한 것 같아요. 자연수 혼합계산, 소수 혼합계산, 분수 혼합계산, 또 소수 혼합계산이지만 등식이야, 등식. 또 마지막에는 비율에 관련된 문제인데 또 등식으로 만들어가지고 해결했어. 그렇죠? 오늘은 또 뭐 사회배수 판별법까지 아주 재밌는 수업이 되었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공부했던 걸 늘 기억해서 또 다른 문제 풀 때 꼭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걸 자꾸 써먹어야죠. 아는 걸 써먹고 그리고 모르는 거를 아는 걸 가지고 또 새로운 모르는 거를 해결해 나가고. 네, 아주 여러분들을 정말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6번으로 연결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